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2018년 7월 촬영을 마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무려 1년 10개월이 다 돼서야 드디어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게 된 기대작 사냥의 시간을 바로 어제 넷플릭스를 통해 최초 공개된 4월 23일에 저도 감상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다고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당연히 어느 정도 의견은 갈릴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살짝 힘겨운 감상이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보면서 중간에 몇 번이고 일시정지를 눌러야 했어요. 물론 긴장감을 잘 살린 부분들이 이 작품에 있습니다. 5분이고 3분이고 시간 제한을 두는 점과 이재훈의 후달리는 땀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긴장해서 빠르게 뛰는 것과 같은 비트의 배경음악이 이 작품의 긴장감에 크게 한몫했습니다. 초중반까지는요. 중반부터는 글쎄요, 초반의 그 긴장감이 유지되지 않고 늘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느낌 있는데 싶었던 빛과 어둠의 대비를 강조한 연출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솔직히 지겹더라고요. 영화가 다 끝나고서야 알았는데 이 영화가 2시간 15분짜리 영화입니다. 여기서 영화가 다 끝나고서야 러닝타임이 긴 걸 알았다는 건 절대 시간이 빨리 가서가 아니에요. 중간중간 늘어져서 일시정지해놓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보고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러닝타임이 2시간 15분짜리인지 몰랐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 영화가 굳이 2시간 15분짜리로 만들어졌어야 할 만큼의 내용이었나 였어요. 솔직히 이 작품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쫓아오니까 도망간다, 이게 다였어요. 현실을 비판하는 사회적 메시지, 그런 것도 저는 딱히 못 찾았습니다. 설마 헬조선을 탈출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별다른 메시지 없이 쫓아오니까 도망간다라는 내용의 영화가 2시간 15분짜리로 나와야 할 까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늘어지는 불필요한 장면들 쳐낼 거 다 쳐내고 1시간 30분에 이 도망과 추적의 과정을 담아냈다면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오히려 더 속도감과 긴장감 넘치는 작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엔딩,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엔딩이죠. 끝난 거 없이 끝나는 결말. 그냥 똥 싸다가 아직 나오는 중인데 변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도 안 닦고 물부터 내린 느낌이에요. 아직 안 끊겨서 달려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마무리 지어버린 그런 거요. 직접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겁니다. 이런 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별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최후반부 절체절명의 순간 이 위기가 해소되는 방식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달콤한 인생 에릭 등장 같은 장면. 결국 위기에서 탈출하지만 주인공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막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한숨만 나오는 전개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통쾌함이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 작품 사냥의 시간에 그런 사이다는 없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 직전까지도 근미래 한국의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영화상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한국의 경제가 완전히 망하여 온 도시가 슬럼화되어버린 걸로 등장합니다. 확실히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 그려진 적 없는 디스토피아적 세계의 모습인 건 맞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그나마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완전히 슬럼화된 대한민국의 표현이었습니다. 황폐화된 도시를 표현하면서 힙합과 한국적 감성이 묻어나게끔 표현한 미술팀이 정말 열일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든 배경과 영화의 내용이 뒤로 갈수록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총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것, 사람이 없는 폐허가 좀 있다는 것, 그냥 동네가 좀 지저분하고 그래비티가 많다는 것 말고는 이게 그냥 동네가 좀 슬럼화된 건지 디스토피아적 세계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영화 시작부터 주인공들이 편의점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이 잘 다니고 있으며 호텔 숙박시설도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이 가득 찰 만큼 이용객들도 많습니다. 총 맞은 주인공이 늦은 새벽 아무 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시스템도 잘 유지되고 있고, 위로부터의 외압으로 인해 주인공들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한을 풀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신속정확하게 출동하여 무장괴한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찰의 모습으로 경찰 치안 행정도 멀쩡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초반 대사로 완전 무법천지인 디스토피아인 척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걸로는 이게 어딜 봐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총을 구해서 안 털린 은행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며 무법천지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 영화에서 총을 쉽게 구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주인공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어디에도 주인공과 악당 말고는 딱히 무법천지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져서 슬러머가 좀 진행된 후진 동네에서 벌어진 한 꾸러기들의 총격전 이야기를 이게 한국의 디스토피아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조직이나 악당 한도 평범한 여타 다른 액션 영화에서 충분히 보아온 정도의 수준입니다. 굳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여서 이런 조직과 악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정도의 악당들은 원래 충분히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기에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그냥 배경 그림의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영화의 내용과 딱히 어떤 유기적인 관계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굳이 한국이 망한 디스토피아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토피아적 세계라는 설정이 그냥 배경 그림으로 보여지는 데 그치고 크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네요. 이 2시간 15분이나 되는 러닝타임 동안 주요 인물들 말고도 주변 상황들이나 엑스트라들을 통해 이 세계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강도, 살인, 강간 등이 일어나는 세상이란 걸 보여주었으면 좀 더 이 디스토피아라는 설정에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도대체 왜 넣었을지 모르는 이걸 맥거핀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미처 작품에서 끝까지 다뤄지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가게가 이재훈에게 어떤 의미인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지만 끝끝내 다루지 않았고 주인공들의 가족에 대한 얘기 역시 계속 나오지만 궁금하게 해놓고 정작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죠. 그나마 나온 최우식의 가족들 역시 아빠는 왜 계속 웃고 있는지, 엄마는 그래서 전화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집으로 간 최우식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뭐 하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안재욱은 왜 계속 옷을 훔쳐 입는지, 왜 자는 척 하는지에 대한 사연도 나오지 않죠. 진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잘하게 디테일한 부분들도 생각해보면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작품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내용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길게 끈 러닝타임,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깔끔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마무리, 디스토피아로 설정했지만 이것을 와닿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만 조금 내는 배경으로만 낭비한 점들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극장 개봉을 했어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을 것 같네요. 계속되는 연기로 오래 기다린 작품이었는데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번 작품은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윤성현 감독과 출연 배우들의 다음 작품들 팬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